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저기 PD님 중에 이영우 PD님 그 인테리어 그 네. 영상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손절해야 될 사람 이렇게 나오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 예, 한 명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이영우 PD님처럼 그 인터뷰에서 한 것처럼 거기까지는 아닌데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그 빨대 꽂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본인들은 오늘 노력을 안 하면서 옆 사람들한테 빨대를 이렇게 꽂아서 등에다 막 이따만한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먹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는 IT 업계잖아요. 그럼 프로젝트가 보통 6개월짜리도 있고 한 1년짜리도 있고 1년 6개월짜리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회사 생활 한 10년 하다가 그대로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지금 한 10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할 때는 이제 조직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못하는데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이제 프리랜서랑 같이 일을 하게 돼서 팀을 이루는데 그 프리랜서의 한 그 60% 이런 사람 60%? 한 50% 정도는 먹튀가 되게 많거든요. 그 네네. 1년짜리 프로젝트라고 그러면은 네.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관리가 소홀하니까 관리자들이 처음에 초반에 한 3개월, 3, 4개월 정도만 하다가 네. 본격적으로 일해야 될 시점에 나가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네. 메뚜기처럼. 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그 수십, 10년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정말 말을 칭찬을 잘 해줘요. 그냥 어, 옆에 칭찬을 처음부터 잘 해주고 그리고 위에 이제 직급자라고 하면 직급자들한테 이렇게 잘 그 보이고. 잘 보이고 이런 걸 정말 잘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먹튀도 있는데 재작년엔가 진짜 최고의 먹튀 중에 한 명은 본인이 이렇게 일을 못 하는데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살 물어봐요. 물어보면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더 집요하게 물어보면 옆 사람이 답답하니까 마우스를 뺏어서 이렇게 해줘요. 이 근데 그걸로도 가르쳐 준 사람 너무 답답하니까는 나중에 보면은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키보드를 막 본인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주 동안 이렇게 계속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나중에 이 그 먹튀 그분은 이게 몸에 배가지고 물어본 사람들은 직접 일을 해주고 본인은 전화 받고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당한 사람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손절하고 나가면은 이분은 또 다른 분을 찾아서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이제 먹튀라고 하는데 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나가면은 그 나간 일을 다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가서 일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영호 PD님 그 영상을 보니까는 우리 세계에도 이렇게 진짜 뭐야 소송까지 이렇게는 안 말려도 이런 종류의 먹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네. 스폰서들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스폰서들 중에서도 이제 밑에 그 파트너가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사업을 하기로 하고 결정해 놨으면은 어느 순간에 스폰서 한 분이 딱 와가지고 그 미팅을 하더라고요. 미팅을 해가지고 밑에서는 그 하부에 그 사람이 다 해놨는데 스폰서는 맨 마지막 미팅만 와가지고 딱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후원 활동을 했고 그 본인이 이제 체결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저런 것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 먹튀인데 빨대 꽂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이제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궁금한 게 이제 그 호일러 법칙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같이 가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네트워크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던데 왜 본인이 혼자 가서 이렇게 뭐 신규 파트너 이렇게 만나서 하면은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혼자 하면은 그걸로 많이 배우고 쭉 성장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생각은 안 하고 상위 스폰서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일러 법칙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듣고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아, 내 생각엔 정말 먹튀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스폰서들이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아니면은 이런 스폰서들이 이렇게 사업 후원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새로운 인력이나 신규나 뭐 이런 건 구축하지 않고 하부 라인에 그런 해놓은 거를 이렇게 뭔가 했던 그걸 공을 갈아챈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렇게 이게 잘못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이제 말하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도 뭐 그런 느낌이나 생각들을 한번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어서. 일단 저는 그 그냥 애들 장난 같아요. 때론 보면은.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존의 네, 시스템을 유치원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네, 유치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좀 뭐라고 하죠? 좀 유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네, 특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올라올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시스템에 참석하면 다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미팅하는 거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니까. 네,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뭘 보여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일러 법칙이라고 쓴다고 하면 호일러 법칙이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 플러스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가 호일러 법칙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호일러 법칙에서 어떻게 보면 그 미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커피숍을 방문할 때 고객을 문하고 이게 등져서 앉게 하고 어쨌든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자리 같은 거 마련하는 거 안내하고 마련하는 거는 할 네, 수 있다. 그래서 네, 그걸 하면 이제 스폰서가 와서 뭐 브리핑해서 결제하고 뭐 마지막에는 또 믿는 사람이 브릿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푸시하면, 또 얘기하면, 뭐, 좀, 카드 이제 매출 올리는데 또 도움이 된다, 마지막에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그 일을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무조건 만나서 했고, 만나서 하는데 그렇게 들었을 때는 사실 혹할 수도 있어요. 나 능력이 없어도 커피숍에서 사람 소개만 해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똑똑하거나 덜 똑똑하거나 어쨌든 소개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네, 단순하지 않아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초보라면 특히 잘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왜 단순하지 않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빚을 진 느낌이 들어요. 스폰서한테. 네, 그죠? 네, 그리고 맞아요. 스폰서 입장에서도 약속 시간을 냈는데 약속이 어겼잖아요. 스폰서의 입장에서도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그게 발생을 파트너들 많다 보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마음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스폰서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약속이 어겼어요. 제 고객이. 내 고객이 어겼든 내가 어겼든 어쨌든 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있어요. 스폰서가 어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셋 중에 한 놈은 무조건 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죠? 근데 진짜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어쨌든 약속이 안 돼가지고 만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또 뭔가 상처가 있다는 거. 이해되죠? 네, 오해가 있고. 그리고 약속을 한다 해도 일단 내가 돈이 있었을 때 약속하는 거랑 돈이 없이 이런 네트워크 시작했을 때 그 커피값은 누가 또 사요? 그리고 약속한다 해도 제대로 된 장소를 대한민국에 그렇게 커피숍 많은데 제대로 된 장소가 아닌 커피숍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네, 커피숍에 만났을 때 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 하나 성사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거죠. 단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자,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스폰서하고 연결돼가지고 호일러 법칙으로 제품이 클로징 되고, 브리핑도 되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제품이 끊긴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변할까요? 다들 요즘에 경제 때문에 힘들잖아요. 돈을 네,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도 한두 번 먹을 수 있는데 경제가 안 되면 허락이 안 되면 못 먹어요. 물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내 돈과 시간을 건강을 잃어가면서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합리적인 게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아마 한 5분, 3분 정도는 떠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많다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겉으로 보실 때는 안 드러나요. 특히 전문가가 아니거나 이런 경험이 없고 삽질 안 해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 먹어 안 보고 이 업계에서 10년 이상 안 해본 사람들은 적어도 이 상황을 30년 하신 분들도 이 상황을 있잖아요. 저처럼 알아도 얘기를 못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직급을 갔던 사람들도 직급자들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어때요? 쉽게 얘기하고 여기서 비판,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대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비판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예. 비판하고 비난했지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뒤에서 그렇죠.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말을 못해요. 사람들 보통 뭔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는요, 문제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적어도 여러 개의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테이블 위에서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치인처럼 그냥 비판만 하는 거예요. 정치인 치고 비판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대통령 되면 대부분 성공해요? 실패해요?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거는 말장난이고 이건 유치원 시스템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이게 사람들이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듣고 있나? 멍청한 가난하고 멍청하고 여기에 좀 뭐라고 하지? 좀 답답한 사람들.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겉으로는 되게 고상한 척 하는데 뒤에 가서는 모두 다 돈을 쪼는 사람들. 저처럼 돈을 밝히고 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 뒤에 가서는 어때요? 결국에는 아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인품을 보고 결국에는 저는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네. 컨텐츠가 있고 내가 자신감 있으면 진짜 사실 돈을 받는 건 사실 걸려내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딱 한 끗 차이인데 돈 밝힌다고 해서 돈 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 또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되게 돈이 아닌 것처럼 옆에서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하는 행위들 보면 모두 다 돈 때문에 행동하고 돈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도 보이고. 좀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제 옆에서도 수년간 지켜봤지만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고 가난하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를 운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PCM도 그렇고 뭐 배우다 보면 수년 동안 함께 하다 보면 이거를 얻어갈 수는 있지만 진짜 얻어가야 될 것들을 못 얻어가는 사람 되게 있어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단순한 어떤 문제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생각보다 예, 몰라서 예.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대체 이 호일러 법칙이 뭐지 해가지고 한참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모여서 했더니 꽤 되게 오래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뭔가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영업 방법의 하나로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렇게 판매는 안 하면서 정작 이 호일러 법칙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서 그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는 이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냥 혼자서 가는 게 하고 혼자서 이렇게 판매에 대한 그런 경험도 익히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보다 보면 그 스폰서들이 하는 일이 다 계속 그렇게 해서 스폰서들이 항상 바쁘잖아요. 네. 바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항상 보면 그렇게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방법들이나 모습들이 보여서 한번 이렇게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 겸 한번 생각들을 던져봤습니다. 좋아요. 네.